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환입니다. 지형 분석학 4월 8일 How to Make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태환입니다. 어, 원래 노코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전공이 IT를 전공해서 조금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조금 바꿨습니다. 제 주제를. 그래서 내용이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 뭐, 안드로이드를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 이메일을 적어뒀습니다. 혹시 저한테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네 가지 항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고 이 종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설계할 때, 디자인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V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개발 모델에 대해서는 뭐 주먹구구식, 폭포수 모델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검색해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V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능 안전이라는 조금 자동차 쪽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지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제 강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매뉴얼은 아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을 전공했고요. 여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인데 뭐 컴퓨터, 뭐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한 뭐 MCU라고 하죠 보통. MCU를 이용해서 시스템 만드는 학과고요. 그리고 저또 지금은 공간정보학과를 올해 졸업했고 이제 다시 박사과정으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으로는 그 현풍에 있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디지스트에서 미래 자동차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었고요. 전자 브레이크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로봇은 그 의료용 로봇을 많이 했고요. 주로 우주 로봇도 하긴 했는데 의료용 로봇은 육자유도를 가졌는데 육자유도라는 뜻은 모터가 6개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자유도라는 것은 뭐 각 관절마다 이렇게 방향이 있어서 움직임을 뭐 예측해서 뭐 어떤 그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그런 카우치 로봇, 그 침대같이 침상처럼 생긴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랩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가로등 간지 시스템,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테스팅 뭐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포레시아에서는 조금 자동화 매크로에 대한 것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처음 준비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타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웹앱, 하이브리드 앱, 네이티브 앱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네이티브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일 기본적인 앱이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엑스코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선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글 스토어에 사용하는 어플들을 대부분 개발하고요. 또
하이브리드 앱도 전용 툴이 있는데 이 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따로 실제로 구현을 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그 웹앱으로 사용했을 때 네이티브 앱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기능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하이브리드 앱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웹앱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웹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웹에 대한 프로그램 방식들을 축적된 방법이죠. 뭐 웹사이트를 어떻게 표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 뭐 CSS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핸드폰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녹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웹과 웹과 네이티브 앱을 같이 쓰는 것을 예제로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음, 그 큰 차이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어, 코드가 조금 복잡해질수록 네이티브 앱으로 하는 게 조금 문제 해결하기 편합니다. 이게 통신상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공간 저장하다가 뭐 충돌이 나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MIT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뭐 노코딩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 기본적인 기능이나 뭐 루프 그러니까 무한 반복 뭐 조건문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복잡도가 올라가면 또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게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솔루션은 아마 그래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간혹 제가 개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겪은 문제를 남이 겪었으면 참 다행이지만 내가 겪은 문제를 남이 겪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뭐 내가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 혹은 내 코드 형식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지금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자동 수분 시스템이고 하나는 재난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 자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은 여기서 끝을 내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w to Design Application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 카카오 네비 티맵 이런 어플을 만든다면 제가 공간정보학과다 보니까 조금 지리와 관련돼 있는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쓰려면 기본적으로 맵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길찾기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통신망에 대한 어떻게 통신할지 그리고 동시에 몇 대 접속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지원해야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쓰려면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위 화면을 보시면 지금 첫 화면이 1번이 요거고 2번이 요거고 3번이 요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서 클릭을 했을 때 2번 화면으로 가고 또 2번 화면에서 스킵인을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 화면으로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다 만들어야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 수 있고요. 또 화면 이동하고 또 화면이 제일 끝으로 갔을 때 또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동작하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완전 소프트웨어에 특정화된 어플을 개발하실 때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어플 개발자도 뭐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조금 만약에 이쪽으로 가실 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입장은 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또 사용자가 또 이렇게 써보면 또 이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서 또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어플리케이션은 예전에 보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간편해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에러가 없고 또 뭐 튕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지금 말하는 디자인은 뭐 어떤 컬러고 뭐 어떤 이미지를 쓰고 뭐 어떤 스타일을 가지냐, 이런 디자인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 설계 과정에서 두 가지 다 고려를 하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개발자 입장이다 보니까 기능을 먼저 고르는데,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카카오 앱이나 티맵 같은 경우에는 GPS가 제일 기본 기능일 거고, GPS 맵 이 정도가 제일 기본 기능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필요한 거를 생각하실 때, 뭐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뭐 디자인 설계 말고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표현에 대한 문제는 사람마다 되게 호불호가 다르고, 또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어, 어플리케이션 버튼,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UI라고 하는데, 이 GUI에 어떤 버튼이 어디에 부착돼야 되고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되고 어떤 컬러로 하는 게 사람한테 더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작성된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마 GUI를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좋은 GUI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막 상세히까지 알진 못하고요.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느꼈던 거 뭐 하면서 이런 게 되더라 안 되더라, 그 정도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 다들 대학원생일 거고 저도 대학원생이고, 그래서 연구 위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석사 논문 때 썼던 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자동 수분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두 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하드웨어와 오른쪽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우선 보시죠. 소리를 네, 우선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LED에서 이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녹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비정상,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RGB LED 같은 경우에선 레드, 그린, 블루 이런 걸 섞을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어서 되게 편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자동 수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웹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서버랑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장은 어디가 저장돼야 될 곳이 필요한 것 같아서 PC에다 저장되는 형식을 취했고요. 이것 또한 뒤에서 설명이 나와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실제로 기록된 로그이고 왼쪽 상단에 있는 192.168.2 부분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로 볼 수 있는 부분, 그 밑에는 그 시리얼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장되는 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 형식입니다. 아마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텍스트 부분이 열릴 겁니다. 네, 이 부분이 텍스트 부분이고요. 지금 동영상이 끝이라서 뒤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 네모가 MCU, 마이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전공한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U 보드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아트메가, 갈레오, 인텔사의 갈레오, 그 외에도 인피니언 보드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보드고 암코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 가끔은 그 보드 위에 코어가 2개 올라간 거라든지 한 개는 아트메가가 올라가 있고 한 개는 암코어가 올라갔고 이런 것도 사용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쿼드콥터나 이런 데서는 조금 MC를 2개씩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RGB LED가 제일 밑에 있는 게 RGB LED고요. 이게 RGB 이렇게 해서 첫 글자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렇게 해서 색을 섞으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명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LED 옆에 있는 것은 LCD로 이게 캐릭터 LCD인데 이렇게 문자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캐릭터 LCD 말고도 컬러 LCD도 있고요. 몇 바이 몇으로 돼 있어서 이 칸에 맞춰서 이렇게 텍스트를 보여주고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도 실제로 커맨드 같은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토양 수분 센서라고 그 흙에다가 꽂아 놓으면 이 흙이 얼마나 습한지에 대해서 측정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릴레이인데 실제로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줬을 때 그러니까 정기적 전압으로 아마 아두이노에서 1을 주면 3.3에서 5V 사이로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에서 5V 사이가 출력되면 릴레이가 끊어지거나 릴레이가 그러니까 스위치가 온 되거나 오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거 온도 습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데요. 그 앞에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MCU는 4번 스케치라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데 저 보드 이름은 아두이노고 아두이노를 코딩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케치를 사용했습니다. 아트메라에서 만든 회사의 MCU를 사용하는데 그 AVR이라고도 하는데 AVR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트메가 코딩을 하고 그 코딩 내용을 그대로 그 아두이노에 올려도 똑같이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똑같이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AVR은 조금 더 하드웨어 언어라서 조금 더 그 아두이노보다는 조금 더 지정해야 될 게 많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AVR 코드가 조금 더 에러율이 적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3번은 PC에서 그 서버를 열어주는 역할이고요. 서버가 열려 있어야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속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고요. 그 192.168.0.71이라는 1번에 보시면 그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가 클라이언트 주소인데 서버가 열려 있으면 이 주소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뭐 특정 IP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보안에도 좋고, 그리고 잘 튕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센서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서버가 있으면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화면 설명드린 건데, 그 2번을 설명을 안 드린 건, 2번은 시리얼 모니터인데, 실제로 그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USB를 통해서 연결하는데, 그 USB에 뭐 RxTX 이런 게 있는데, 그 단자에서 보내지는 내용 읽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뭐 무엇을 써도 시리얼 모니터링 프로그램 어떤 걸 써도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거는 아두이노 스케치에 있는 여기 돋보기 모양을 여기 누르시면 저기 화면이 나타나는데, 저는 저걸 그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의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파이썬 3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능 안전이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부분인데, 실제로 오류를 제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가 오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V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폭포수 모델의 연장선이긴 한데, 상세한 것은 폭포수 모델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쭉 있는데, 아까 자동 수분 시스템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야기 드리면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나누는데, 정적 테스트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적 테스트는 실제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분석하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지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이런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무슨 하드웨어를 쓰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고 뭐 이렇게 상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근데 구현을 할 때 처음부터 큰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단위부터, 만약에 센서 있으면 센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기능에 대해서 원래 문서로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뭐 온도 센서는 뭐 온도가 되는지, 또 습도 센서 습도가 되는지, GPS는 GPS가 되는지, 그리고 GPS가 얼마의 오차율을 가지는지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현을 하면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또 각각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하다가,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 그 그러니까 센서나 뭐 기능 단위 이런 식으로 테스트된 걸 합쳐서 한꺼번에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동작이 잘 되던데 또 합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가속도 센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센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가속도 센서랑 뭐 다른 모터 센서를 썼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엉켜서 모터가 작동하는데 가속도랑 매칭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 가공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데이터를 얼마나 읽어올 거고 언제 쓸 거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거고에 대해서의 조금 방향이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고 이걸 제어해 주시면 아마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스템 단위인데, 시스템 단일 시스템이면 아마 통합 테스트에서 끝날 거고, 뭐 MCU도 쓰고 PC도 쓰고 어플리케이션도 쓰고 하면 시스템이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어플리케이션도
어플리케이션 똑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뭐 버튼 눌러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처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뭐 이렇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 실제 시제품을 만드는 제품에 해당되는 건데 테스트를 다 하고 뭐 사내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 사용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고객들한테 먼저 줘서 베타 테스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 네.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수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문제점이 화분을 같은 걸 물을 안 줘도 화분이 크게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개인한테 쓰면은 그냥 뭐 애완동물 안 보고 있는데 자동으로 밥 주고 싶어요. 뭐 식물은 안 보고 있는데 식물을 키우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아니면 또 흙의 상태를 조금 상세히 알고 빛의 양을 상세히 알아서 조금 더 식물을 조금 스마트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장에 조금 대용량으로 쓰이면 스마트팜이라고도 하는데 뭐 모델하우스 안에서 뭐 일조량은 얼마로 맞추고 그리고 뭐 토양의 습도는 얼마로 맞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해서 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립하시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가 나타나니까 먼저 기능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과 뭐 기업 간의 요구라면 고객이 아마 요구 사항을 주고 기업에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IT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서로 상세히 정립을 해야 추후에 개발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동 수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기능으로 뭐 자동으로 물을 주는 기능,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화면, 햇빛, 현재 온도, 수분 상태를 파악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러프한데요. 이게 뭐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LCD를 통해서 그냥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라서 조금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한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가 나왔으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센서를 쓸지, 어떤 MCU를 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지, 그리고 뭐 시간 단위가 필요하면 타이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되는 모델도 있긴 한데 아두이노 우노라는 모델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와이파이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센서를 사서 와이파이를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세 설계입니다. 그 위에서 만든 어떤 걸 쓸 건지를 정했으면 실제로 제품 뭐 MCU 뭐 쓸지, 센서 뭐 쓸지, 소프트웨어 뭐 쓸지, 어플리케이션 뭐 쓸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서버를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알고리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가격도 다양하고 성능도 다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도 처음 배울 때 그랬고 이게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제일 쉬운 거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걸로 하다가 안 되면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쉬운 걸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아마 코딩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일 쉬운 아두이노를 그렸었고요. 조금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오픈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복사 붙여넣기랑 조건문 반복문 정도만 조금 잘 사용하셔도 어, 그 간단한 센서 같은 경우는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제도 파이썬 예제가 되게 많이 있어서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네이티브 앱 이야기 드릴 때 웹 그 파이썬이랑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정했으면 실제로 그 구현을 하기 위한 순서도 이렇게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쓰는 하드웨어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에 대해 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손으로 직접 어떻게 써보는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 배울 때 손으로 막 다 써서 했고요. 이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되게 엑셀로 그냥 간결하게 쓴 건데 사실 원래 알고리즘은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네모 모양 밑에 물결 있는 이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조금 하시는 한 번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는 프로그램 실행부터 해서 LCD, 뭐 온도, 습도, 토양 이렇게 가는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걸 좀 두 가지 정도 뽑자면 많지만 조건, 반복문, 뭐 그리고 변수 정도인데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센서를 뭐 측정을 하면 그 센서 데이터를 뭐 날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공간을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저장해서 뭐 온도 측정하고 습도 측정하고 측정이란 말이 온도 센서의 값을 저장한다 이런 뜻이고요. 뭐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습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토양 수분 측정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요 데이터에 대한 값을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조건문인데 뭐 온도는 몇 도 이상, 습도는 몇 프로 이상, 아니 뭐몇 프로 이하, 아니면 토양 수분은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 뭐 센서에 대한 정보는 그 센서에 대한 자세한 이름과 뒤에 데이터 시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이 센서의 데이터는 뭐 어떤 값을 가지는구나라는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조건을 통해서 뭐 인기값이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if 뭐 얼마 이상, if 얼마 이하, if 이랑 같을 때. 근데 그 같다는 게 문자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될 수 있고 변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딩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찾아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돈다는 부분이 계속 반복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 실행부터 끝까지 쭉 도는 거를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가 무한 루프 돈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한 번만 돌면 실행부터 문자 표시까지 한 번 돌고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부터 문자 표시에서 한 번 더 무한 루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구현 테스트. 설계와 맞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단위별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센서 하나 하고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동작되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추 하나하나 잘 버튼 하나하나 이렇게 잘 동작하는지 저는 좀 작은데 조금 늘려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로고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센서가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좀 판단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하드웨어가 동작하고요. 이 동작한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서버로 보내고 또 웹 서버에서 이 받은 데이터를 웹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보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통합 테스트 아니면 뭐 맞아 인수 테스트 단계의 그림입니다. 앞에 봤던 동영상이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면 2019년 8월 29일 뭐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날에 뭐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텍스트로 남기는 이유는 이 텍스트가 용량이 제일 작고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먼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현 테스트가 두 개인데요. 이거는 자동 수분 시스템 구현 테스트였고 이거는 실제로 그 네이티브 앱 사용한 거 구현 테스트인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센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여기 노트북이 한 대 있는데 여기 노트북이랑 여기 보면 그 IP 타임 그 공유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버, 여기는 어플이지만 어플과 클라이언트를 같이 하고 있고 여기는 센서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기 붙어있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이런 특정 기울임 이상 넘어가면 이게 주의 단계, 심각 단계를 알려주면서 이게 사용자한테 점검을 해라 아니면 대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계속 올라가는 건 가속도 값이고 XY 축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치를 기억하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뭐 얼마나 틀어졌다를 계속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보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버는 PC에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센서랑 MCU는 라즈베리 파이를 같이 썼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에 센서가 연결되고 또 이게 센서 데이터는 라즈베리가 계속 갖고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운이 좋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 처음에 접속 화면이 여기 접속된 화면인데 그 보면 여기 막 문자가 이상하게 막 떠 있는데 이게 접속하면 뭐 데이터 얼마가 나오고 뭐 접속 안 하면 데이터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웹 서버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어플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고가 계속 남습니다. 서버에 그 누가 접속했는지 누가 접속 안 했는지 로고가 남겨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에서 그 웹 클라이언트로 접속이 되게끔 그래서 그 서버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강제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이고 요 밑에 LCD 같은 경우에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실제로 그냥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조금 데이터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뭐 막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랑 조금 막 값이 바뀌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이게 그
내려고 일부러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거 또 라즈베리파이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아까 그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냥 보조 배터리로 동작을 시켜도 충분히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조금 그 센서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걸 사용하면은 조금 전압이 떨어져서 그 전압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할 때 그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자바로 돼 있는 코드 부분,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 보통 GUI라고 하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실제로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코드로 돼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사용자가 편하게끔 GUI로 쓰게 돼 있습니다. 뭐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원래 스튜디오 자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는 자바를 사용하다가 2000년대 초에 오면서 그 코틀린이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틀린이 공식 언어로 구글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를 먼저 보면 저기 오른쪽 그림에 여기 메인 액티비티 여기서 대부분 소스를 만들고요. 뉴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빌드되고 막 이런 거라서 아마 따로 뭐 보실 게 없고 여기 XML이라 돼 있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뭐 안드로이드 메인 패스트 XML이라는데 여기서 권한 설정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권한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지에 대해 설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고 나면 뭐 마이크 권한 같은 거 막 가지고 오는 걸 물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여기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진동에 대해 쓰고 싶으면 진동에 대한 권한을 풀고 XML에서 먼저 풀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진동이 울리는 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보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XML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코드는 아니지만 없으면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레이아웃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뭐 액티비티 main.xml인데 여기가 제일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페이지 있을 때 페이지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뭐 액티비티 메인이 있고 뭐 그다음 뭐 액티비티 1 메인이 있고 액티비티 2 메인이 있으면 액티비티 1 메인에서 버튼을 한 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액티비티 1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레이아웃에 있는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스케치북 넘긴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 새로운 레이아웃 보여주는 뭐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뭐 어떤 물건을 클릭하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거를 일일이 다 코딩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밸류 여기는 뭐 말 그대로 요런 뭐 스트링 스타일이나 이런 거의 컬러에 대해서 좀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드로워블 여기를 보시면 뭐 제가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넣고 싶을 때 여기 아마 이미지를 추가하는데 요 RE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여기 안드로이드 버튼 클릭하시면 경로 같은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파일 속성 정보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시면 그 경로 안에 요게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트리를 그대로 나타난 거라서 실제로 드로워블에 그림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여기 레이아웃에서 불러오면 실제로 그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링을 하시면 되게 다 방법론적인 거 너무 자세히 상세히 잘 돼 있어서 내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에 대해서 저도 코틀린을 조금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코틀린이 되게 간결해서 조금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자바랑 코틀린을 같이 써도 이렇게 같이 뭐 인식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아마 코틀린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그냥 자바랑 코틀린을 같이 쓰는 가독이 이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라서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은 코틀린을 쓰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기 JVM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 뭐 이렇게 뭐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때 그 핸드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러니까 가상 디스크 뭐 이런 개념인데 뭐 어떤 뭐 핸드폰도 OS 버전 뭐 핸드폰 사양 뭐 핸드폰 뭐 화면 사이즈 이런 게 다 달라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그 세팅을 해주고 뭐 램은 몇 기가 쓸 거고 뭐 이런 걸 세팅을 해주면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띄워주고 거기서 돌 수 있게 해주는데 실제로 안드로이드 자체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 그 프로그램이라서 그 JVM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VM을 쓰면은 핸드폰에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폰을 만약에 연결해서 쓰시면 그 개발자 모드라고 하거든요. 개발자 모드를 실행시켜 줘야 되는데 뭐 설정 들어가서 밑에 쭉 눌러서 뭐 번호 몇 번 눌리면 한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눌리면 개발자 모드로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바이트 코드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기계어로도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 말은 기계어는 되게 저희가 쓰는 언어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알아보기 좋은 언어고 기계어라고 하는 건 뭐 MOV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원초적인 레벨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그 기계어는 조금 제일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고 그리고 그 좀 넘어올수록 자연어로 갈수록 사람한테 가까운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를 막 좀 단축키처럼 이렇게 막 조합해 놓은 게 자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스튜디오를 JPM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튜디오를 쓰실 때 실제로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테스트할 때 휴대폰에 직접 하시는 걸 조금 추천합니다. 이게 가상 머신이다 보니 이게 조금 실제 핸드폰에서 구현될 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막 내 코드가 어디가 잘못됐을지 막 수정하다 보면 조금 시간 낭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뭐 코드가 잘못 안 돼도 이게 시뮬레이터가 안 돼서 그 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JVM을 켰는데 그래서 버튼을 눌렀는데 자꾸 튕긴다. 네, 이러면 버튼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문제니까 거기를 뭐 고쳐보고 또 그 전도 고쳐보고 그 후도 고쳐보고 뭐 디버깅도 해보고 이러는데 아마 이게 문제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대 90% 이상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한데 이게 그냥 시뮬레이터 자체의 충돌로 인해서 안 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코드를 수정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뭐 공간정보학과를 전공하고 있지만 IT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뭐 제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은 중인데 이게 조금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쉽게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만드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